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 요즘 선생님의 강의를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여야 구분 없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당장이라도 줄 것처럼 얘기하고 최근엔 50만 원까지 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선생님, 내년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표를 향한 정치권의 구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발표된 여야 각 당의 기초연금에 관련된 정책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화당에서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제기해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 세대에 보답해야 한다며 국비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이 전체의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한다면 기초연금 50만 원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한 해 100조 원 정도이고 그중 노인복지 예산은 25조 원 가량이라며 기초연금 월 50만 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5조 원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을 포함한 고강도 예산 조절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 32만 원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평균 60만 원으로 이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24만 3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현재의 노인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기초연금 32만 원으로는 빈곤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려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씩 지급하자.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40만 원 단계적 인상에도 부합하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당 소속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선택적 복지와 약자 복지를 주장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40% 정도로 축소하고 지급 금액은 40에서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었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에 표로 응징하겠다는 어르신들의 여론에 밀려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지급 대상 축소를 포함한 선택적 복지는 쏙 들어간 상황인데요. 최근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부족분을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아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40만 원 즉시 인상과 노인 전체 지급과 같은 파격적인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총선용 공약일 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32만 3,180원 대비 3.3% 인상된 33만 4천 원이고 이는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예산이므로 2024년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지급시기, 소득 대체율 등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숫자에 대한 제시는 모두 빠진 알맹이 없는 종합운영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고, 최종 결론은 국회로 공을 떠넘겼지만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10월 말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내년 총선 이후인 5월까지로 연장했으니 이처럼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자. 기초연금의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실제로 고영인 의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고 지급 금액도 최종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법률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결국엔 제대로 추진도 해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긴 하지만 아직까지의 연금개혁에 대한 행보를 볼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민주당 또한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겠지만 예산 확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는 선거용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야의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2023년 발의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먼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단계적 확대를 통해 김경엽 의원은 2026년부터, 김남국 의원은 2028년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의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폐지는 민주당의 경우 김경엽 의원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김남국 의원은 2028년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되 부부감액은 2023년부터 바로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의 법률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에 대한 폐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내용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만 포함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 2021년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까지 비교해드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만을 보자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됨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어르신들의 표를 받기 위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여야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국회에서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택적 복지도 연금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 연금 정책의 독소조항 폐지와 함께 어르신들 전체에게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고갈을 메우기 위해 매년 10조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면서 왜 유독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만 이렇게 홀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금개혁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